흥분되지 않았어요. 언제부턴가. 그치만 남자친구가 이렇게 하고 나서부터 제 머릿속은 온통 그와의 잠자리로 가득 차게 됐어요. 연애 초반에는 어느 커플처럼 불타올랐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스킨십이 부담스럽고 성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피하고 싶더라고요. 그럴수록 남자친구는 자신이 매력이 없나 고민하며 시도조차 안 하게 되고 저도 미안한 마음만 쌓이다 결국 관계까지 소원해졌어요. 여자친구가 여러분과 스킨십을 피하는 것 같아서 많이 서운하셨죠? 그치만 그건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단지 이 세 가지가 조금 부족했을 뿐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이 세 가지만 실천하니까 제가 먼저 다가가고 싶어지더라고요. 이제부터라도 이 세 가지만 행동으로 옮긴다면 연애 초반처럼 애틋하고 열렬한 사랑이 다시 시작될 거예요. 첫 번째, 성적인 긴장감을 자연스럽게 조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종종 남성분들이 너무 빨리 적극적으로 다가오면서 분위기를 잡으려고 하시는데 저는 이런 방식이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강한 스킨십을 시도하기보다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가벼운 신체 접촉과 감정적인 교류를 조금씩 늘리는 편이 더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편안하게 유지하거나 걸을 때 우연히 손끝이 살짝 스치는 정도의 접촉은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에게 자연스러운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이면 저도 모르게 상대에게 더 끌리고 감정적으로 더 깊은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또한 허리를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듯한 자연스러운 손길 역시 긴장감을 높이면서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성적인 긴장감을 가볍게 높이는 대화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상대방이 저에게 언제 가장 매력적이라고 느끼세요? 같은 질문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설렘을 느꼈던 경험이 있어요. 이런 질문이 오가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이 높아지고 신체적 접촉이나 스킨십 역시 점점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제 경험상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것보다 상대가 스스로 기대감을 갖고 먼저 다가가고 싶다는 느낌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서두르지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천천히 다가오는 분들에게 안정감과 호감을 더 많이 느끼곤 했어요. 가벼운 시선 교환이나 손이 우연히 닿는 순간들처럼 작은 신호들이 쌓이면 긴장감이 자연스럽게 높아져 서로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관계를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쌓아가는 것이 가장 건강하면서도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함께 있을 때 가벼운 농담이나 편안한 장난을 주고받으면서 분위기를 자연스럽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도 좋아요. 예를 들어, 장난스럽게 손을 잡았다가 다시 놓는 식의 자연스러운 터치는 서로에게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친밀감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이었어요. 두 번째, 제가 성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낄 때 상대방에게 더 개방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편안하고 심리적으로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 때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되더라고요. 상대가 제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걸 느끼면 성적인 상황에서도 불편함이나 긴장감 없이 편안해졌어요. 개인적으로는 상대방이 너무 빠르게 다가오는 것보다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주는 태도를 보일 때 더 마음이 편안했어요. 특히 성적인 대화를 할 때 너무 무겁거나 직접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가볍게 농담처럼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사람이 좋았어요. 예를 들어, 지금까지 연애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어요?
같은 질문으로 가볍게 이야기를 시작하면 긴장감 없이 편안하게 대화가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성적인 이야기로 발전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무리하게 다가가기보다는 기다려주는 사람이 정말 신뢰가 갔어요. 상대가 서두르지 않고 제 감정을 존중해준다고 느끼면 오히려 제가 먼저 다가가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기도 했어요. 기다려주는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준다는 확신이 들 때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을 열 수 있었어요. 또한 상대가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충분히 배려해 주었을 때 저는 더 큰 편안함을 느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손을 잡는 것을 망설이거나 긴장할 때 억지로 잡으려고 하지 않고 제가 스스로 편안함을 느낄 때까지 천천히 기다려주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이런 배려심이 쌓이면서 상대방에게 더 개방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관계에서 신뢰가 쌓일수록 저는 성적으로도 점점 더 개방적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상대가 늘 감정적으로 안정적인 태도를 보여준다면 저는 더욱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지고 싶어졌어요. 이런 경험들이 반복되면서 감정적, 신체적으로 더욱 끌리게 되었던 것 같아요. 상대가 제 경계를 존중하고 충분히 여유를 주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배려와 존중이었어요. 세 번째, 제 경험상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침대 밖에서의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잠자리에서만 잘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저는 평소의 태도에서 더 큰 영향을 받았어요. 상대가 저를 안정시키고 감정적으로 신경 써줄 때 자연스럽게 더 깊은 친밀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감정적으로 연결되었을 때 제가 성적으로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외모나 스타일을 칭찬하는 것보다 제가 정말 듣고 싶어 하는 감정적인 말들을 해줄 때 더 강하게 상대에게 끌렸어요. 예를 들어,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내가 도와줄 건 없어? 라고 말해주거나 내가 있어서 정말 힘이 돼. 같은 말을 들으면 제가 정말 존중받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때 상대를 더욱 신뢰하게 되고 성적으로도 더 개방적으로 변하게 되더라고요. 만약 제가 성적인 부분에서 관심이 줄어들거나 거부감을 느끼는 것 같다면 그것은 몸의 문제보다는 감정적인 이유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상대방이 신뢰할 수 있고 심리적으로 편안하다는 확신이 들 때는 성적인 부담감이 자연스럽게 사라졌어요. 저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과정에서 침대보다는 일상에서의 작은 행동과 관심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꾸준히 감정적으로 교류하고 제 마음을 세심하게 챙겨줄 때 더욱 깊은 신뢰와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신뢰가 쌓일수록 제가 더욱 적극적이고 성적으로도 자연스럽게 편안해졌던 것 같아요. 일관되게 저를 배려하고 신경 써주는 사람에게 더욱 깊은 감정적 안정감을 느꼈어요. 예를 들어, 사소한 일이라도 힘들 때 진심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태도를 보이면 자연스럽게 저는 상대를 더욱 믿고 의지하게 되었어요. 이러한 작은 배려와 공감이 쌓이면 저도 모르게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더 끌리게 되었던 경험이 많았어요. 결국 관계는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며 상대의 감정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과정에서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정한 관계의 변화는 일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항상 느껴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통해 건강한 관계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해하셨을 거예요. 성적 긴장감은 강요가 아닌 자연스러운 과정에서 형성되고 감정적 안정감이 친밀한 관계의 토대가 됩니다. 이런 원칙들을 실제 관계에 적용해 보세요.
상대방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천천히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집니다. 서두르지 말고 작은 교감부터 시작하세요. 일상에서의 소소한 대화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로 실천해보고 관계의 변화를 경험해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은 관계 형성을 위한 효과적인 대화법에 대해 다룰 예정이니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가 더욱 건강하고 행복해지길 바랍니다.